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상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죠. 그런데 지금 어제 벌어진 이 전투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보면 이 지상작전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폭격을 한 그런 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자지구 북쪽에서만 지상작전 공격 들어갔었는데 어제는 가자지구 남쪽으로 전차부대를 집어넣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자지구 남쪽에도 공세를 시작하는 이스라엘군이 됐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병력은 77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고요. 전차는 5대 격파, 장갑차 역시 5대 격파, 차량 19대 격파, 특수장비는 1대 격파, 야포 12문 격파, 무인 항공기 22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어제보다는 한 300명 정도 더 적은 사살자 전과를 기록했죠. 그리고 뭐 전차나 나머지 이런 장비들은 거의 비슷한 숫자고요. 그래서 교전은 어제보다 한 20번 정도 더 줄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56회의 교전을 했고, 그러나 역시 전선은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키우 경찰은 두빈스키 의원의 인권 유린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밝혔는데, 제가 어제 인민의종, 그러니 지금 현재 여당이죠. 여당 소속 의원인데 이 사람이 반역죄로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고 거기서 두들겨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친트럼프 성향이라서 아마도 과거에 헌터 바이든 관련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죠. 관련한 정보를 트럼프 측에 제공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이 주변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들겨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은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적이 없기야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자, 나토 총장,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조금 이제 암울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발 나쁜 소식에도 우리는 마음의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동안은 계속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작전을 펼쳐왔지만 이제 지원이 확 줄었죠. 그러다 보니 정말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역량을 위주로 싸워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밀리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는 지고 있다, 졌다, 뭐 이런 것도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건데,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던 이 자금의 또 장비 또 현찰 뭐 다 해서 하여튼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인데, 정말 놀랍게도 작년 2월에 개전을 했죠. 그러면서 2월에 불과 열흘도 안 되는 그 시간 만에 1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해 줬고, 쭉 해서 작년 8월 그리고 올 1월 뭐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줬어요. 올 1월은 59억 8천만 달러 지원해 줬으니까 또 2월은 46억 4천만 달러 지원해 줬죠. 이때만 해도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그냥 아주 호시절을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3월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4월 상승해서 뭐 그냥 뭐 29억 달러씩 24억 달러씩 이렇게 지원됐으니까 나름 괜찮다가 이 6월 달에 대공세라고 했던 그때쯤 뭐 7월까지 유지되다가 8월에 뚝 떨어져서 이게 지금 이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5억 3천만 달러 11월에, 10월은 3억 5천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동안 뭐 59억 달러, 46억 달러, 21억 달러, 29억 달러 이런 식으로 하던 게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줄었으니 될 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하나만 봐도 이스라엘 전쟁 10월 달에 발생을 했으니까 뭐 그전부터 지금 줄어 있었습니다만은 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미국이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10월부터 진행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뭐 그런 거하고 다 같이 겹쳐서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지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전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푸틴은 정규군 203만 9천 명에서 220만 명으로 증원하는 법령에 서명했다라는 건데, 우리 일부 언론은 이걸 잘못 해석해서 130만 명으로 증원하는, 그래서 17만 명 증원하는
여기에 서명했다라고 하던데 그건 아니고요. 지상군뿐만 아니고 육해공 그리고 전략군 다 있죠. 그거 다 합쳐서 220만 명으로 증원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죠. 우리 한국보다 3배가 안 되는 인구인데 우리 한국보다 지금 뭐 거의 4배 이상의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꽤 뭔가 국방비 부담 요소가 큰 나라입니다. 자, 영국 국방부는 악천후로 양측 작전은 느리게 진행 중이다. 그래서 아직도 라스푸티차가 완벽하게 지금 뭐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차나 장갑차 같은 이런 장비보다는 보병 위주의 작전을 서로 간에 하고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는 헤르손 시내에 맹포격을 퍼부어서 민간인 10여 명이 사상했다라는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지금 두 군데에서 공세를 펴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의 화력은 여기 보시다시피 대부분 지금 드론입니다. 드론을 가지고 이 도로 축선에서 이동하는 러시아군 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왜냐 본격적으로 도하작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군이 포격을 한 게 아니고 헤르손 시내에 이렇게 포격을 많이 한 이런 도식이 나와 있습니다. 저 도식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아파트가 부서졌고 이름으로써 이제 10명의 민간인이 사상했다라는 게 나왔고요.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남부 지역의 특수 차량 공장에 사보타주를 해서 대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입니다. 뭐 큰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특수 차량 공장 좀 이상해요. 왜냐, 타이어 그리고 자동차 부품 등, 아니 타이어는 화학이고 자동차 부품은 기계인데 한 공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게 나올 수 있는지. 아무튼 자동차 관련한, 군용 자동차 관련한 이 부품 공장에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는 동부 전선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군 2명을 잔혹히 처형했다라는 건데,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 캡처본인데 이거는 전체 화면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서. 여기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이제 참호 속에서 항복하고 나왔죠. 여기 지금 러시아군 지금 총 들고 서 있죠. 그냥 나온 걸 완전히 그냥 난사해버립니다. 2명을.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지금 쫙 뿌리고 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타브리아 작전군, 즉 자포리자 쪽에서 공세를 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죠. 여기에서 전선에서 러시아군 보병 활동이 급증했다. 그래서 러시아 군들이 아주 전력, 병력이 더 많이 투입돼서 지금 보병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바흐무트와 아우디우카에서 적을 대거 소멸시켰다라고 하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 뭐 분위기는 어떤지 여기서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렇게 나름 희망적인 소식은 전했습니다. 자, 이제 중동 상황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 보시면 빨간색 폭격 이런 도시, 그리고 파란색은 이제 이스라엘군이 쏜 거죠. 빨간색은 이 H가 쏜 거죠. 어마어마하게 서로 양측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자, IDF는 지상전 누적 전사자가 70명이다. 즉 추가 피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하루 동안. 그리고 역시 IDF는 심층 성과를 위해서 가자 전역으로 작전 구역을 확대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여기가 가자 북쪽, 북쪽은 뭐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남쪽도 이렇게 포격 공격, 그리고 전차부대까지 집어넣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남쪽까지 본격적으로 공세를 편다라는 거고, 이제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이 교전을 재개한 24시간 만에 민간인 700여 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주장해서 서로 간에 관점이 틀린 거죠. 그러나 민간인이 사망 많이 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폭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다 인구 밀집 지역인데 이런 좁은 지역에 민간인들 있을 수 있죠. 그럼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고, 자, H는 영국이 우리 상공에 정찰기 띄우지 마라,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 영국이 이 지중해 바짝 붙어서 RC-135V 리벳 조인트 감청 정찰기를 계속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감청을 해서
인질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이 H 조직원들이 어디 있는지 통신 감청하면 또 알 수 있겠죠. 또 뭐 하려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걸 하니까 야, 영국 지금 니들 뭐 하는 거야? 우리 대응하겠다 했는데 대응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낮에도 알려드렸지만 이 홍해에서 영국 상선이 한 척이 지금 침몰 위기에 있죠. 또 한 척도 또 공격받았고, 그래서 이 후티가 영국 상선을 그냥 뭐 이스라엘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공격을 한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연쇄 작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H가 해야 될 걸 후티가 대신 해주는 이게 아닌가. 또 그 뒤에는 이란이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카타르와 더 많은 피랍자 석방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카타르가 H의 최고 수뇌부들을 자기네들이 보호해주고 있죠. 포 시즌스 호텔 등에서. 그래서 카타르가 이 전쟁에서 굉장히 뭔가 영향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카타르와 더 많은 인질, 피랍자 석방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뭐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 자, 신베트 국장은 카타르 그리고 튀르키예에 있는 H 지도부를 제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사람이 신베트 국장이에요. 모사드하고 다른 데입니다. 모사드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 신베트 여기는 우리로 치면 뭐 정보사 뭐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아무튼 이 국내 작전을 주로 하는데, 아니 국내 작전 하는데도 튀르키예, 카타르에 있는 최고 수뇌부 제거하겠다. 아마 모사드하고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모사드와 협력해서 니들은 카타르 맡아, 우리는 튀르키예 맡을게, 뭐 이렇게 좀 업무 분담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대규모로 작전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미국의 무슬림 단체들이 내년에 바이든 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도와주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왜 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저렇게 많이 죽는데 저걸 말리지 못하냐,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능력하니까 우리 낙선 운동한다 라고 하는데, 정말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정부는 가자 귀환 불가하다, 안 된다. 오슬로2 기대하지 마라. 이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 서한지구, 가자지구 통치하게 되었었죠. 이제 가자지구는 우리가 한다. 니들은 그냥 서한지구나 있어라. 니들 못 믿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H를 몰아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이 파타가 가자까지 자기네들의 영향권에 넣으려고 하는 여기에 이스라엘은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것이고, 이 존 커비 이 백악관 안보조정관도 ABC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팔레스타인 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할 만큼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가자 지구까지 니들 영향권에 넣으려고 하면은 지금보다 좀 더 숙여라. 그리고 좀 더 전향적인 조건을 제시해라. 뭐 무장을 전혀 하지 않겠다든지 완전 무장 포기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향적인 조건 제시하라. 지금처럼 뭐 이런 뜨뜻미지근하고 열매만 니들 다 따먹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 라고 지금 아마 이 네타냐후 총리와 미국이 마음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똑같은 목소리 나오는 겁니다. 자, 하르츠지는 인구 3분의 1이 10월 7일 이후에 극심한 PTSD, 즉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져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10월 7일 정말 잔인하게 수백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TV를 통해서 또는 동영상을 통해서 SNS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3분의 1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져 있다라는 안타까운 분석 기사를 냈고요. 미국은 이라크 북부에서 드론 공격을 준비하던, 즉 이라크 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5명을 발견하고 공습, 그래서 아파치 공격 헬기 떠 있던 거 보내서 헬파이어 미사일로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 안 죽고 있는 걸 병력이 가서 직접 확인 사살해서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쏘려고 했던 드론의 잔해들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완전히 그냥 난장판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이 재개되기 무섭게 거의 모든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지상작전이 진행되던 가자시티와 노스가자는 물론 와디 가자 이남지역, 서한지구는 물론 레바논 국경지역까지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목표는 H 무장단체 박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육해공군 전력을 총동원해 현지 시각 12월 3일 야간부터 모든 전선에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이에 따라 각 전선에서 격렬한 전투가 보고되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12월 4일 리포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2월 3일 헤리즈 할레비 총참모장의 군사작전 재개 선언과 동시에 모든 지역에서의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갔는데요. 할레비 총장은 남부에서의 작전은 북부에서의 작전과 비교해 결코 약하지 않을 것이다. 적은 어디에서든 IDF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모든 전선에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노스 가자에서는 자발리아 캠프, 베이트 하눈 지역에서 지상군 공격이 시작되었고 가자시티 중심부에서도 대규모 폭격과 지상군 이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와디 가자 이남에서는 키스핌 지역에서 출발한 전차부대가 242번 도로와 키스핌 도로를 따라 단숨에 3km를 돌파해 살라 알딘 고속도로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장악한 교차로는 칸 유니스에서 북쪽으로 불과 6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진격 축선 주변의 알마니 구역, 와디 아스 살카 구역을 장악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알카라라 지역으로 남하 중인데요. H 무장단체는 이곳에 대전차 전투부대를 배치하고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남하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광석화와 같은 이번 공격으로 H 무장 조직은 허를 찔렸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기갑부대가 점령한 지역에 후속 보병부대를 보내 아지트로 의심되는 건물들을 이잡듯 수색하고 있는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서 피랍자들을 찾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북부 국경지역에서도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으로 12월 3일 야간에 레바논 국경지역의 베이트 힐렐 인근의 국경 감시 초소에 헤즈볼라 대전차 미사일이 날아들어 4명이 부상을 입자 북부 국경지역 마을 20여 개소에 포병과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화력 공세를 벌였습니다. 이번 공격은 레바논 지역에서 교전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로 실시됐는데요. 하마스는 국경지역에 은닉해둔 대전차 미사일로 산발적 저항을 시도했지만 미사일 발사와 거의 동시에 제압됐고 국경지역에 설치한 병력 주둔지 여러 곳에서 수백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작전 지역을 가자 전역은 물론 서한지구와 레바논 국경지역, 시리아 지역까지 확대하며 그야말로 파상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휴전 종료 이후 다시 치열해지는 무력 충돌이 어디까지 격화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굉장한 폭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가자 북부 지역에도 이렇게 자발리아 난민촌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폭격을 하고 있죠. 물론 이 H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영토에다가 로켓들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 가자 북부 지역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가자 남부 지역에서 칸 유니스, 여기가 칸 유니스 지역이에요. 가장 큰 도시죠.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정부도 있고, 그런데 그 바로 북쪽 6km 지점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군 전차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차 마크 보이죠? 그래서 이 전차들이 여기 고속도로까지 진출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남하한 겁니다. 여기 뭐 폭발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 H의 대전차조가 대전차 로켓 장비하고 이 이스라엘군 전차들하고 교전을 한 거예요. 막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전차가 지금 마크 여러 개가 있죠. 전차들이 여러 부대가 지금 들어가서 이제 여기를 또 잘라버리는, 단절시켜버리는 그 작업에 들어가고, 또 일부는 전차가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아래로 남하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자 남부에서도 지상작전이 시작되었다. 이제 폭격 당연한 거고 지상작전까지 시작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여기 있는 이 전차 마크가 있죠. 여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고속도로가 여기 있고 고속도로 옆에 지금 마을이 있죠. 여기에 이 사진에 보면 뭔가 보이는데 저게 메르카바 전차의 뒷부분이에요. 살짝 이 교차로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민간인이 찍었어요. 보시다시피 이 지역은 밀집도가, 주택 밀집도가 높진 않아요.
농경지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마을들이 아주 복잡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고속도로를 타라 조금 6km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칸 유니스, 가장 큰 도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제 와디 가자 하고 또 단절 시켜버리는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여기가 어디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폭격 마크가 있죠. 여기는 어디냐? 바로 레바논 국경 지역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이 레바논 남부 지역에 헤즈볼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헤즈볼라가 대전차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군 4명을 그대로 직격해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은데, 여기는 죽었다고 지금 발표는 안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게 이제 부상이라고 지금 이스라엘군은 밝히고 있어요. 저 정도로 되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완전히 격분해서 이 국경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이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사격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폭격과 포병 공격해서 정말, 이야, 이렇게 지금 많이 쏘고 있어요. 즉, 이제 헤즈볼라, 그래. 니들이 그렇게 싸우고 싶으면 진짜 한번 싸우자라고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폭격을 퍼붓고 있는 이스라엘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북부 폭격은 물론 또 지상작전도 시작했고, 가자 남부도 대규모 폭격과 함께 지상군 전차부대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남부도 지상작전, 그리고 국경 너머 레바논 남부 지역의 헤즈볼라도 폭격해서 거기도 이제 지상작전을 각오하는 이런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이 해상에서는 이 이란이 배후 조종이 된 것 같은 이 홍해에서의 후티의 이런 만행,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이 중동 전역으로 뭔가 상황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